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당이 합당 협상 결렬을 선언한 지 20일 만에 안철수 대표가 결국 마이웨이를 공식화했습니다. 작은 정당 하나 없애는 식의 통합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안 대표는 지지층 확대 없이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며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이해를 구했습니다. 지난 3월 합당 추진을 약속했지만 입장을 바꾼 겁니다. 합당 협상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것저것 지분을 요구해서 들어줬더니 더 큰 요구를 하다 이제 판을 엎어버렸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야권 분열에 대한 책임은 또 어떻게 할 건지, 본인이 이야기하셨던 것들을 어떻게 또 쓸어 담으실 건지. 안 대표는 당분간 제3지대에서 몸집을 키우는 걸 시도한 뒤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출마를 위해선 대선 1년 전 당직에서 사퇴해야 하는 당원을 바꿔야 하고 대선 불출마 약속도 번복해야 한다는 게 부담입니다. 안 대표의 결정, 차기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근데 댓글에 그게 제일 많던데요. 안철수면 철수 안 하는데 왜 자꾸 철수하냐고. 사실 합당을 하면요, 제3지대 정치에서 철수했다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무엇을 하나 철수했다로 얘기되기 때문에 이래도 철수고 저래도 철수이고 안철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저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상대를 압박하면 손들고 들어올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가. 이것은 김정은 최고위원의 말에서도 나타나죠. 결국 이렇게 하면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우리 당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직접 협상을 하겠다고 하길래 그러면서 워낙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맡겨놓고 있었는데 협상이 아니라 계속 이제 공격만 하다가 저 소강 상태로 가면 저쪽에서 곧바로 이제 협상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정말 그걸 믿고 있었는데 공격하고 딱 끊고 일주일이 지나니까 협상 결렬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로 가버렸죠. 그 이준석 대표의 판단이 좀 잘못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모멸감을 느끼면서까지 또 당원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가운데에도 합당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안철수 대표가 합당 결렬을 선언하면서 쓴 단어가 멈추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여기에서 멈추게 되었음을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멈춘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와는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이제 당무는 후보 중심으로 가고 그 경우에는 합당의 기회가 한 번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결과적으로는 녹취 파동과 더불어서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에는 크나큰 상처를 안겨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상 깊었던 그리고 치명적인 말 실수가 속갇혀주겠다 이런 말까지 하면 상대방한테 이건 대단히 이제 자존심 상하게 하고. 제가 안철수 대표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게 다 온 세상이 알기 때문에 조금만 불이익에 가까운 결과가 나와도 이준석이 안철수 싫어해서 그런다 이럴 거 아닙니까? 속가분하게 쳐드리겠다. 반응이 안 좋아요 그쪽에서. 당연히 소 말고 딴 것도 같이 들어오고 싶으니까 그럴 텐데. 뭐 승객이 뭐 이렇게 말이 많아가지고 버스가 혁신하면 타겠다, 버스 기사가 나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 뭐 이런 것도 안 타겠다 이래버리면요 그냥 문 닫고 가는 거죠. 그 요란한 승객들 태우고 가야 됩니까? 이게 이제 문제는 사실상 속값 쳐주겠다 들어와라 그다음에 어차피 너 갈 데 없지 않냐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면서 위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더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같은 경우 후보 딱 결정되면 그 후보한테 당권 다 넘어가게 돼 있잖아요 당원사. 그렇다면 그 후보랑 윤석열이랑 얘기하는 게 낫지. 왜냐하면 그때는 후보 단일화가 걸려 있거든요. 그다음에 윤석열이 들어가면서 사실상 제3지대가 좀 어느 정도 빈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들의 지분이 다만 2% 3%다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으니까 그때 그 지분 갖고 그때 내가 좀 유리하게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들어갈 이유는 없다.
사실 이제 성일종 그 실무 협상 단장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안 대표가 원래 지분 요구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저희가 받을 거는 다 받았거든요. 네. 지분 요구까지도 받았습니다. 원래 지분 요구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조건 없는 합당 또 대통령 불출마 그리고 더 큰 입원을 만들기 위해서 합당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바보가 아니면 다 주고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당 식구들도 있는데. 자기 식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너 모든 거 다 손 다 들고 다 털고 들어와. 막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큰 당이 좀 다독거리면서 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도 또 뭐 진 교수님 말씀 맞다나 안 대표도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역시 이렇게 해서 삼국지가 지금 돌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허경영 안 하겠죠? 같이 하는 그러세요. 뭐 의문의 일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얘기하는 순간 지금 화나겠다. 의문의 일패.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허경영 씨가 그동안에 성장해 오는 비결 중에 하나가 유명인의 후광 효과를 많이 노렸죠. 그래서 부시 대통령하고도 같이 사진을 찍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과는 뭐 결혼하기로 약속했다. 유명인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또 한 번 유명인의 후광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그거 알아요? 누가 좀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봤더니 허경영이 막 강연을 하는데 뭐라는지 아세요? 칠판에다가 진중권이라고 있잖아, 진중권이라고. 그 말 잘하는 친구. 내가 그냥 영입할 거야. 내가 그냥 영입할 거야.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허경영 대표님 연락 주십시오.